네, 반갑습니다. 입지의 비밀 살루트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이었죠. 한국은행에서 또 한번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0.25%포인트씩 변화폭을 주는데 이번 인상은 0.5%포인트, 이른바 빅스텝을 밟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차례에 이은 연속 인상도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이렇게 또 한 번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면서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각종 신용대출 등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 금액이 큰 아파트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출이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대출이자도 그렇지만 바로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걸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진다, 단순한 명제로 결론 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서로의 상관관계가 항상 반비례 관계일까요?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내고 있고 아래쪽은 기준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준금리 그래프는 마찬가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하향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다만 최근에 큰 폭으로 튀어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가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것처럼 금리도 장기적으로는 우하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나라가 안정될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듯 장기적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하는 것 같네요. 반면 특정 시점들을 구간을 나눠서 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기준금리를 대조해 보기 위해 같은 기간으로 그래프를 이동시켰습니다. A 구간부터 보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함께 내려가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 B 구간에서 경기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구간에서 과열되면 안 되니까 금리를 다시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오르고 있네요. 결국 A, B 이 두 구간만 보더라도 직접적인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보다 더 큰 변수들이 있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A 구간에서 경기가 망해가다시피 하는데 금리를 내려봤자 영향을 못 준 것이죠. 그리고 B의 경우는 경기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좋아지는 힘이 크다면 아파트 매매 지수는 계속 오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C 구간에서도 오히려 정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D 구간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때 매매 지수가 올라가는 반비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경기도 안정을 찾고 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구간에서는 앞서 살펴본 장기적인 반비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매매 지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F 구간에서는 저금리의 재정 확장 정책, 임대차 3법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다른 요인들에 의해 매매 지수가 계속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차트 대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금리와 부동산이 반비례가 맞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비례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면 반대로 이 분위기에 금리만 내린다고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갈까요? 물론 금리라는 변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이지만 다른 변수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시장에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금리는 오르지만 다른 세법이나 대출 등이 대폭 완화되면서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금리가 동결되거나 소폭 인하되어 시장이 천천히 안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황을 예측해서 베팅하기보다는 대응력을 기르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가 상황이 좋지 않다면 언젠가 좋아질 상황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좋은 입지를 공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준비한다면 원하는 물건을 찾지 못하거나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다시 금리가 내려가거나 혹은 또 다른 좋은 국면이 왔을 때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활용하는 자료들과 각종 정보들은 저희 카페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죠. 10월 19일 저녁 8시에 첫 번째 구독자 라이브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카페에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